그 공사들이 오늘 와 있는 걸 보고 이제 내용을 바꿨습니다. 원래 드리려고 했던 내용에는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진단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태냐? 물론 대한민국 60년 동안 많은 풍요와 부를 이뤄냈는데 지금 이 국가 정신이나 국가 의식이 너무나 많이 이제 해체되고 이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단적인 여론조사 2개를 보여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46명의 국군이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30에서 60%까지 믿지 않는다. 9월 7일 한국갤럽에서 68.5%가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 성인 인구의 68.5%가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6.25가 60년이기 때문에 올해 6.25 60년을 맞아서 인천 상륙작전,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국민의 26.2%, 이게 서민 인구로 이거를 국민 전체를 확산시킬 경우에 1000만 명, 대한민국 인구 4명 중에 1명이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 장군 때문에 통일이 안 돼서 안타깝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60년 전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사를 막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하고 김일성이 통일했어야 된다고 대답하는 게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6.25나 천안함 사건처럼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워야 되느냐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3번째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10명 중에 한 3명가량은 북한의 재도발식 6.25나 천안함 복침처럼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벌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요번에 그냥 들어주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서울에서 알고 있을수록, 중산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20대 서울시 대학생의 51%, 절반 이상이 북한의 재도발 시 북한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서울시 대학생, 이들이 지금 군대에서 군인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군복을 입혀놨을 뿐이지 이들의 정신이나 의식은 대한민국을 지킬 만한 의지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흔히 생각을 하기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 청년층들 20대 30대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오류, 착각 중에 하나죠. 국가라는 게 망하기 쉽지 않다. 국가라는 게 이 종밀처럼 호흡하다 보니까 이 국가라는 대한민국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816년 근대 체제가 나온 다음에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2%가 없어졌습니다. 국가라는 건 굉장히 망하기 쉬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여러분들 젊은 층들이 특히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라는 건 굉장히 망하기 쉽고 10개 중에 3개가 근대체제 1816년 이후 망했고 이 중에서 75%가 폭력, 전쟁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있고 또 망하기 쉬운 의식, 정신 구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 이 근본적인 가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고 북한 정권은 방관한처로서 해체 대상이고 평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데 위협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평양 왔다 갔다 했던 한상열 목사 같은 골수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뿐 아니라 틈만 나면 집회 시위한다고 하면서 불법 폭동 일으키는 사람들, 2002년 요순이 미선이 사건, 2005년 메가드 공상 파괴, 2008년 촛불 난동이 일으키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회 시위한다고 하면서 매번 불법 폭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칭 진보를 자칭하고 있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이러한
단체나 정당들, 또 여기에서 분리돼서 나온 진보신당 같은 정당, 이들 모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 사실을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적인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두 개의 가치를 부정하고 폄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대남 노선, 미군을 내보내고 보안법을 절폐하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이들 모두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회의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사건들, 천안함 북침이라든가 북한의 3대 세습처럼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 북한의 주민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데 이들 자칭 진보, 자칭 좌파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착안하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고 북한의 주민, 북한의 정권을 위협을 하는 건데, 예를 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 전 대표죠. 국회 안에서 공중부양하면서 폭력 난동을 벌이는 사건인데, 이 양반이 이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했던 국회 발언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3월 26일날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고 물속에서 북침을 해서 46명의 국군 장병들을 살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라고 연설을 하냐, 나중에 라디오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즉 북한이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북한의 요구사항인 14선언이라는 걸, 즉 6.15 선언을 재확인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합의를 한 14선언을 이행을 하면은 서해안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다. 14선언만 이행했다면은 아예 천안함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는 절대 북한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 거를 너무 잘 알고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 한 건 맞긴 맞는데, 그러나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라.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서해가 죽음의 바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얘기인즉 북한의 주민이 있고 정권이 있는데, 주민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대한민국의 제2야당이고 앞으로도 집권할 수 있고 예전에도 집권했던 민주당마저도 이러한 배열에 편승하고 있다. 천안함 북침이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편드는데 강력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 때 박지원 원내대표, 정부가 아무리 천안함 사건 북한에 했다라고 발표를 해도 우리 국민은 성숙됐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합니다. 박영선 대표, 박영선 민주당 의원, 북한의 천안함 북침이 아니라 미군 잠수함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정세균 전 대표,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군사부문에 회부하라 그랬는데, 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게 북한 정권이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명수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46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을 시킨 게, 물속에 빠뜨려 죽인 게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영선 의원 요즘에도 천안함 지배설을 또 주장하면서 북한의 도발 사실을 부정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3대 세습까지, 북한의 3대 세습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세습도 왔는데 북한의 3대 세습이 문제가 되겠느냐. 천안함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발언들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진실이나 사실과 상관없이 거짓과 선동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앞장서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게 한나라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 정당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권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헌법과 국가를 폄훼하고 부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집권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2008년에 적군 난동 벌어졌을 때 미국산 쇠고기 먹고 한 명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레사 빈슨이라고 MBC PD수첩에서 드디어 걸렸다라고 보도한 사람 역시 광우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99.8%가 유럽에서 나왔고 인간 광우병이라는 건 사라지는 질병이고 그나마 걸렸던 사람들은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세계에서 한 명도 광우병 걸리지 않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경찰 500명 넘게 다치게 한 폭동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당하게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관도 없었고 청와대 관리들도 없었고 대통령도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천안함 북침 과정에 또 벌어집니다. 북한의 천안함 북침이라는 건 이미 3월 26일 날 사실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지진파가 잡혔습니다. 지진파 리히터 1.5 규모라는 것은 북한의 이 어뢰 도발 가운데서도 중어뢰 물속에서 버블젯을 일으키는 큰 어뢰가 터질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지진파가 리히터 1.3에서 1.5 이게 천안함 사건 당일날 잡혔습니다. 천안함이 자폭했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라앉았을 경우 이 지진파 1.3, 1.5보다 1000배가량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잡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쏟아지는 거짓 선동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데 앞으로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 일어나는 이때 또다시 이러한 거짓 선동이 판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믿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위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짓 선동이 판을 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 차원, 국가 권력 차원의 방어 기제가 약하다.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거짓 선동이 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실 진보 좌파, 엄밀하게 얘기해서 진보 좌파도 아니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북한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가리고 있는 진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북한의 300만 명이 90년대 중후반에 굶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벌어진 이런 대량 아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북한의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까 조갑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성에서 찍은 남한과 북한의 사진입니다. 북한이 까만데 북한에 돈이 없고 식량이 없고 비료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북한에서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1년에 3억 달러만 쓰면은 한 명도 굶겨 죽이지 않고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어요. 북한에 3억 달러가 없습니까? 김정일의 스위스 빈샤킹 계좌에 40억 달러가 있습니다. 40억 달러 중에 1년에 3억 달러 안 써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그렇다고 시장의 자유, 거래의 자유, 거래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도 준 게 아니었죠. 북한에 3억 달러가 없는 게 아닙니다. 98년 사람이 가장 많이 굶어 죽을 때 5억 달러를 들여서 대포동 미사일을 날렸던 게 북한 정권입니다. 지난해 두 번째 핵실험을 하면서 최소 3억에서 4억 달러 썼어요. 북한에 3억 달러 없는 거 아니에요.